여러분은 스팀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어떤 분들은 증기를 이용한 난방 장치가 생각나거나 또 어떤 분들은 스팀 청소기가 생각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스팀이라는 단어를 교육과 연관시키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텐데요.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아트, 그리고 매스매틱스의 약자를 딴 스팀은 융합교육의 핵심적인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스팀 교육이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창의력이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존재하던 기술들을 융합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 이것이 바로 미래를 이끌어 나갈 인재들의 조건입니다. הדבר השני, מה שאופייני לחינוך בישראל, זה שפע הארגונים ללימוד מחוץ למסגרת הרגילה.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융합 인재, 창의 인재들을 배출해내기 위해서 세계는 지금 스팀 교육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스팀 교육이란 융합적인 사고로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높이고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 교육 시스템입니다. 기존 교육 방식이 주어진 지식과 정보를 수동적으로 흡수하는 데 그쳤다면 스팀 교육은 과학, 수학에 대한 이론과 개념을 공학, 기술, 예술 등의 실생활과 연결시켜 이해하고 또 스스로 문제 해결의 열쇠를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왜 이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각기 다른 분야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그 과정 속에서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계 각지의 학교에선 스팀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이곳은 핀란드의 루마 센터입니다. 핀란드는 OECD 국가 중 과학, 수학, 읽기 부분에서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선진 교육 국가로 손꼽히는 핀란드의 교육 비결은 바로 과학과 수학의 강화입니다. 1996년 핀란드 정부는 고등학교 교과목 내용이 실생활과 적용하기에 동떨어져 있다고 판단. 기존의 교과목 대신 수학, 과학을 강화시킨 루마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헬싱키 대학 교수들을 중심으로 초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기업이 연계돼 과학 교육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수학의 적용 능력과 문제 해결력 부문에서 세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핀란드 학생들. 이와 같은 결과는 교사진들의 뛰어난 실력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배운 지식들을 생활 속에 접목시키고자 하는 자유로운 학습 방법에서 나온 것입니다. We try to find, for example, new ways to tell teachers how to use modern technology in their work. And we are trying to build up those networks. 이스라엘의 과학예술영재학교 IASA. 이곳 학생들은 각자의 전공이 있지만 원하는 대로 과학과 예술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각자의 시선에서 과학과 예술을 자연스럽게 접목해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르네상스 시대의 미술 작품 속에서 황금 삼각 비율이라는 수치를 발견하며 당시 예술가들의 의도를 파악할 수도 있고요. 바흐의 음악을 수학적으로 분석해 음을 수치화시킨다면 바로크 시대의 곡들을 재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과학, 음악, 수학,
미술 등 각기 다른 전공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모여 하나의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과정 속에서 학생들은 자연히 서로의 의견과 기술력을 주고받으며 새로운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The integration between the different departments at our school actually happens at the level of the students. I mean, I have students, physics students, who take part in arts classes or take part in music classes or study music. The students take part in these different activities, and they, by themselves, they integrate these different subjects into one education, one whole education of the person. 이스라엘의 또 다른 교육기관인 햄다 센터. 텔아비브 지역 17개 중고등학교의 과학 수업이 바로 이곳 햄다 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지역 학교에는 물리와 화학 수업이 없고 교과목 담당 선생님들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학교에 과학 선생님이 없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세요? 대신 학생들은 햄다 센터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수업을 받는데요. 지금은 화학 수업이 한창입니다. 가만히 살펴보니 선생님이 한 분이 아닙니다. 보통 5명의 선생님이 수업을 함께 진행하는데요. 한눈에 봐도 기존의 수업 방식과는 거리가 멀죠. 수업의 주도권은 선생님이 아닌 학생들에게 있습니다. 물리나 화학의 이론을 생활 속에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 아주 기초적인 내용부터 심도 있는 내용까지 틀에 박힌 교과서의 벽을 허물며 생각의 꼬리가 자유롭게 이어지는 수업. 열린 수업의 성과는 성적으로 알 수 있는데요. 햄다 센터 학생들의 물리, 화학 성적은 타 지역보다 평균 16%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Or if a student couldn't understand the subject matter, or if a student is interested in understanding more deeply, say somebody whose chemistry is really, he wants to go later to study chemistry at the university and he wants to enlarge and to deepen his or her knowledge, we are available to them. Plus we are available to each other. הייתי אומר שחינוך אם כך זקוק לשני דברים. להעז ולעשות דברים שאף אחד לא חשב עליהם, או להביע מחשבות שלא היו מקובלות, ומצד שני, לעבוד קשה כדי להשיג את זה. ויש הרבה מאוד אנשים צעירים שעושים את זה היום מגיל צעיר מאוד, שיושבים ליד המחשב שלהם, או ליד האינטרנט שלהם, שעות על שעות על שעות, וכל אחד ממציא דבר חדש. 앞으로의 국가 경쟁력은 한창 배움의 현장에 있는 초, 중, 고등학생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때문에 인재 양성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스팀 교육이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역시 이 뜨거운 스팀 교육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최고의 교육 선진국을 향한 대한민국의 또 다른 도약, 지금 확인해 보시죠. 우리나라 역시 스팀 교육의 필요성을 알고 교육 시스템의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카드보드지로 만든 거고요.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은 이제 의자를 만들 수가 있게 되겠죠. 네. 수업 주제는 의자 만들기. 재료는 이 두껍고 커다란 종이입니다. 카드보드라고 하는 종이만으로 학생들은 하나의 의자를 완성해야 하는데요. 수업의 목표는 소재에 대한 단편적인 사고에서 벗어나기. 아이들은 과연 어떤 작품을 만들어낼지 궁금한데요. 어려운 미션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며 종이의자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쌍방향으로 하면은 좀 디자인이 좀 전개가 어려워. 우리 원 같은 경우는 많이 잘라야 되거든. 전형적인 좀 식상하긴 해도 전형적이게 다각형으로 하는 게 낫지 않아? 균형 있게. 그럼 원통처럼 원통이랑 가운데 붙이면 안에다 붙이면 더 괜찮으니까. 하나의 주제를 두고 정말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저희가 그 의자 만들기, 지금 나만의 의자 만들기를 하고 있는데 우선 이렇게 상자를 이렇게 지그재그 파도 모양으로 접어서 무게 중심이 이렇게 흩어질 수 있도록 하려고요. 그러면 아무리 무거운 사람이 앉아도 그 똑같은 무게가
팀원들의 상상력이 한데 모여 완성된 의자입니다. 디자인은 참신한데 실용성 면에선 어떨까요? 앉아. 팔 받칠 때 그냥 껴. 앉아. 어디 되면 된 거야? 사람을 잘 받치기 위해서는 이 내부 구조가 중요한데 일단 무게를 가장 잘 분산시킬 수 있는 원형 구조를 원기둥 형태로 하여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무게를 잘 분산시키도록 하였습니다.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디자인의 종이의자. 저희가 제약이 2개 있었는데 이제 남은 것은 착석 테스트입니다. 발도 들었어요. 좀 흔들어 볼까요? 자, 결과는요? 아쉽게도 무너져 버립니다. 하지만 결과에 상관없이 잠재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시간이 아니었을까요? 또 다른 수업 시간. 학생들이 집중하고 있는 수업 주제는 바로 기상현상입니다. 또한 기상은 경제와도 깊은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해가지고 2004년 여름에 허리케인 찰리가 지나간 후에 라고 그다음에 가격 폭리 논쟁이 불붙었습니다라고 하면은 뭔가 맺는 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말해도 좀. 홍사가 원래 서에서 동쪽으로 보는 거 아는데 왜 이렇게 전반적으로 띠 모양에 걸쳐서 있어요? 황사가 중국의 그 고비 사막에서 발생이 되어서 편서풍을 따라서 서에서 이제 동으로 이렇게 이동하기 때문에 띠 모양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기상현상. 학생들은 이러한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원리를 이해하는 동시에 기상 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습니다. 저희는요, 평소에 TV를 보면서 토네이도로 인한 피해에 대한 뉴스를 종종 보게 되는데 토네이도란 대체 어떤 것인지, 어떠한 생성 원인이 있는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학생들은 어려운 기상이론도 술술 풀어나갑니다. 이때 회오리 바람이 생기게 되면서 이게 상승하게 되어 대평원 지역에서 만나서 이런 회오리 바람을 형성하게 되어 토네이도가 63km의 자국이 남게 되었는데 전에 토네이도가 지나기 전에 평화롭던 마을이 태풍의 등급은 풍속으로 나타나는데요. 그럼 토네이도의 크기는 어떻게 되나요? 토네이도 규모는 후지타 규모라고 해서 약 F0에서부터 F5까지로 나타내는데요. F0의 세기는 풍속이 약 60에서 110km/h고 F5는 약 500km/h가 됩니다. 이 정도가 되면은 자동차가 약 100m 상공까지 날아가게 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기상현상에 대한 학생들의 궁금증은 날씨와 스포츠와의 상관관계도 밝혀냈는데요. 사고토 현상은 지구온난 야구 경기의 하이라이트 홈런. 홈런 장치를 구경하고 싶다면 맑은 날씨에 야구장을 찾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기상 조건으로만 봤을 경우 기온이 높고 습도가 낮을수록 공기의 밀도가 낮아지는데요. 그만큼 타구 시 비거리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주제를 두고 여러 관점에서 살펴본 시간. 이렇게 조금씩 학생들은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 스팀의 재미와 노하우를 쌓게 되겠죠? 과학 시간이라고 해서 과학만 공부한 게 아니라 수학이나 예술 이런 다른 과목들과 접목시켜서 준비했던 것이 더 신나고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스팀 교육을 통해서 단순히 과학에 대한 이론뿐만 아니라 그 과학을 예술과 수학 등에 응용시킬 수 있어서 더 큰 흥미를 가지게 됐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스팀 교육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이 훨씬 더 흥미롭게 또 재밌게 이제 수학 과학을 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기술과 가정 이런
과목들도 훨씬 더 이제 이론하고 다 접목이 돼서 그 과목들이 하나하나의 의미도 물론 있지만 같이 엮어서 하는 걸로 되면 아이들이 일단 흥미도가 많이 높아질 거고 또 아이들이 창의성이 많이 높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두 팔에 커다란 날개를 달아줄 스팀 교육. 이제 가슴 깊이 숨어있던 아이들의 창의력이 쑥쑥 자라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스팀 교육이 정착되기까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틀림없는 사실은 우리들의 자녀들이 더 나아진 교육 환경에서 그들의 미래를 꿈꿀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인데요. 앞으로 융합교육을 통해 성장할 인재들의 행복, 그리고 대한민국의 무한한 가능성을 기대해 보겠습니다.